a로 함수 다가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어떤 하나의 수 알파로 다가간다면 걔를 기호로 쓰기에 리미트 x가 a로 함수 다가갈 때, 즉 가로 x가 움직일 때 y 세로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알파라는 어떤 수로 다가간다면 우린 이 알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알파를 극한 혹은 극한값이라고 부르고요. 이를 수렴한다고 합니다. 즉 리미트 x가 이럴 때 fx가 어떠한 알파로 다가간다면 얘를 알파를 극한값, 극한이라고 부를 거고, 얘가 존재하잖아. 얘가 존재한다면 알파로 수렴한다 혹은 수렴한다 라고 부를 거라고. 그럼 이 극한값의 뜻이 뭐냐면, 얘의 뜻이 뭐냐면 x가, 즉 가로가 어떠한 층으로 움직일 때 y가 어떠한 하나의 값으로 다가간다. 목표 지점이거든. 목표 지점. 목표 지점. 결국은 알파, fx 하나의 값으로, 알파라는 값으로 다가가고 있다면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부르고, 얘가 극한이 존재한다면 걔를 수렴한다라고 부를 거라고. 근데 다가간다는 느낌이 뭐 이런 느낌이거든. x가 만약에 2로 가면 그때 fx가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은데, y는 fx가 내가 2x 이렇게 2x 얘가 2x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럼 x가 2로 갈 거야. 다가간다는 거 이렇게 다가가는 거야. 1.9 1.99 1.999 1.9999 이런 식으로 다가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럼 2배 하면 뭐 2.8, 아이고 2배 하면 얼마야? 3.8 3.88인가? 2배 하면 98인가? 3.998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이때 결국은 2는 되지 않지만 2로 다 간다면 y도 4로 다 하고 있지 않니? 라는 거야. 얘를 그래프로 표시하자면 어떠한 y는 2x라는 값이 있을 때, 어떠한 y는 2x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 친구는 2넣으면 4야. 함수값 2넣으면 4거든. 지금 함수값 2넣으면 4인데 다 가는 거야 이렇게. 1.9 1.99 999 9999 999 그러면 이제 y 점점 4로 다 가고 있지 않니라는 거지. 맞아? 꼭 다음처럼 다 갈 필요 없거든. 그냥 다 가게 하면 돼. 점점 다 가지만 타치 안 하면 돼. 점점 다 간 주인공 ing인 거야. ing 점점 2로 다 갈 때 y의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지금 4로 다가간 거 맞죠? 마찬가지 다가가는 방법이 실을 정확히 말하면 얘처럼 왼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 다가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얘가 왼쪽이거든. 지금 얘를 이렇게 다가가는 걸 지금 왼쪽에 다가가니까 얘를 실로 좌극한이라고 부르거든. 왼쪽에 다가가니까 좌극한인 거야. 잘 보면 좌극한은 1.9 마냥 정확히 말하면 2보다 좀 작아요. 우리가 x가 움직일 때 y가 어디로 가요? 즉 가로가 움직일 때 세로가 어디로 가요? 보는 것 때문에 다가가는 방향도 중요한데 지금 왼쪽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y도 다가가고 있죠? 마찬가지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2.1 2.01 2.001 2.0001 이렇게 가도 3.002 4.0002 4.02 4.2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있어? 이렇게 더 큰 쪽에서 다 가더라도 여전히 y도 4를 바라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다음처럼 2.2, 2.01,
2로 갖고 있는 거야. 2.1, 2.01 다 하고 있단 말이야. y도 마찬가지 다 하고 있죠? 이렇게 x의 입장에서 선생님 이거 바꾸면 책점해요?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얘를 우극한이라고 부를 거고요. 즉 좌는 좀 작은 데서 오는 거고요. x의 입장에서 우는 좀 큰 데서 오는 겁니다. 이해돼요? 얘 둘 다 2로 가격 확인, 아니 x가 2로 갈 때 y가 4로 가는 거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럼 이럴 때 리미트 x가 2로 무한히 다가갔더니 다음 fx는 4로 다가가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을 좀 해야 되냐면 극한값과 함수값을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함수값은 숫자에 대입한 값을 함수값이라고 부르고 얘는 극한 목표 지점이라고 했잖아. 목표 지점 어디로 가고 있나요? 라는 뜻이거든. 이해돼요? 함수값은 상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fa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극한 파트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은 실제로 정확히 말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뭐가 없어? 관계 없어. 정확히 말하면 뭐야? 관계가 없거든. 실제로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지금 처음 배우니까 주로 다항함수에 놀고 있거든. 주로 다항함수, 유리함수, 분수함수, 루트, 무리함수 이런 거 가지고 놀고 있거든. 이런 친구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연속함수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연속함수에서 놀고 있거든. 연속이 뭐냐면 안 끊긴 함수를 연속이라고 불러요. 어긋나지도 않고, 즉 연속 컨티, 즉 정확히 말하면 연속함수를 그 다음 단원이지만 밀 땡겨 하는 겁니다. 한글말로 말하면 한붓 끓이기가 되는 함수거든. 야 우리가 이제까지 고1 때 다항, 유리, 무리 1차, 2차 유리, 무리 배웠는데 끊긴 함수 배운 적 있어? 한 번도 없지? 우리는 되게 이쁜 연속 함수 가지고 놀았단 말이야. 안 끊긴 함수, 안 어긋는 함수. 연속 함수에서는 이 두 개가 같아요. 연속 함수는 이 두 개가 항상 어때? 같아.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제 헷갈리는 점이 뭐냐면 연속 함수는 이 두 개가 항상 같아. 자꾸 그래서 함수값으로 극한값을 대신 구한단 말이야. 근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쉬운 거에서 그래. 오케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이제 fx가 지금 뭐냐면 fx가 2x잖아. 그럼 짱구를 굴려서 이제 x가 2로 갈 때 2x 어디로 가지? x가 2로 점점 다가가면 2x 어디로 가지? 두 배 하니까 3로 다가가네? 이렇게 대괄통을 굴리는 게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극한값이랑 이게 함수값이거든? F2랑 다 똑같아. 그림상 똑같잖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신 구한 거란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관점에 따라서. 이해돼?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왜 함수값으로 극한값을 대신 구했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대신 구했처럼 보이는 거야. 실제로는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빵꾸 함수, 어긋난 함수가 등장한다. 얘는 지금 fx가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거든. 그래프가 충분히 주어져 있죠? 맞아요? 이거 약분 치면 x 더하기 1 나오지. 이거 뭔 차이일까? 이 중에 뭔 차이가 있을까? 굳이 분모에 x 빼기 1을 준 이유가 뭘까? 차이가 뭘까? 안 들어가야 돼.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정의역의 차이입니다. 얘는 분모가 뭐가 안 돼? 1이 안 돼요. 지금 뭐가 없어? f1이 존재 안 해요. 뭐가 없어? 함수값이 존재 않습니다. 1에서의 함수값이 있어 없어? 없어. 즉 f1 함수가 없지. 다음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약분 치면 x 더하기 1이니까 x 더하기 1 그래프 그려놓고 뭐 해야 돼? 1에서 빠꾸내야 돼. 지금 얘가 뭐가 없어? 지금 함수값이 없다고. f1 함수값이
존재해야 안 해? 존재 안 한다고. 얘가 지금 존재 안 하는 상황인 건데 얘의 극한을 구하재.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뭐니? 지금 1에서 함수값 있어 없어? 없어.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야. 약분 치면 x 플러스 1이니까 결국 2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이거 x1을 못 넣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뭐가 없지만 함수값은 없지만 거듭나지만 x1로 간다는 건 x는 1 근처로 가는 거야. 근처 혹은 근방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x1로 가지만 얘는 x의 1이 아니거든. x는 1이 아니야 지금. x1로 간다는 건 x의 1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a가 x는 1 근처로 가는 거야. 근처. 근처란 말을 쓴 사람이 있고 근방이란 말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해? 함수값이 없지만 뭐 했어? 극한값이 존재하지. 이 친구는 지금 다음 그래프가 3, 7, 11. 우리는 그래프, 정확히 말하면 그래프, 지금은 그래프 전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찾으면 된다. 다 궁금한 게 아니라 숫자 무수히 많잖아. 특수한 상황 3, 7, 10 이 세 개만 보재. 그럼 지금 이거 F3이 얼마야? F3? F3 얼마지? 2죠? 지금 함수값 2지. 극한값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가? 둘 다? 어디로 가? x가 정말 미안합니다. 3으로 가죠. x가 3으로 점점 다가가면 y가 어디로 가? 2로 가고 있죠? 극한값도 2로 가는 거 보입니까? 7도 마찬가지. 잘 봐. 헷갈리면 안 돼. f7 얼마야? 7면 함수가 어디 가니? 이 친구. 빵꾸를 읽는 게 아니라 색칠된 거 읽어야 돼. 3으로 가죠? 함수값 3으로 가지만 극한값 리미트 x가 7로 다 가면 fx 극한값 fx의 y의 목표 지점이 어디니? 그러면 점점점 다 가면 y는 어디로 가는 거 보이시죠? 4로 가죠? 점점점 다 가면 4로 다 가죠? 4예요. 어때? 다르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실제로는 같은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고 그거를 연속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존재하죠? 마찬가지 함수값 F10은 5인 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극한을 구하재. 그럼 극한을 구할 건데 리미트 x가 10으로 갈 때 y가 어디로 가니? 근데 극한값은 어떻게 해야 돼? 단 하나의 수로 다가야 돼. 얘는 지금 왼쪽은 어디로 가? 5로 가지. 오른쪽 어디로 가? 6으로 가지. 그죠? 그럼 얘는 존재 안 합니다. 단 하나의 값으로 다가야 되는데 여러 개의 값으로 가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다야 없다. 극한값이 없다. 수렴하지 않는다. 극한 없다. 존재 안 한다. 극한 없다. 수렴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없으면 수렴 안 하는 겁니다. 극한이 없으면 수렴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극한이 없으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정확히 말하면 어긋나 있는 겁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긋나 있는 겁니다. 얘가 기하적 의의예요. 수렴한다 는 정확히 두 개입니다. 수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로 한없이 다 간다. 뭐뭐이다.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말 나오면 알파로 한없이 다 가든가 알파이다 이 두 가지가 있거든. 어떠한 fx가 알파로 수렴한대. 그럼 알파로 y값이 알파로 한없이 다 가는 중 ing 이거나 알파이다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이제까지 했던 거는 요거야. 아, 다 가고 있구나. 그죠? 점점점 다 가고 있구나. 그죠? 근데 알파이다. 얘가 문제거든. 얘가 문제인데, 왜냐면 얘는 지금 극한이야. 하나씩 4간 중이구나. 이거 얘는 알파이다. 얘는 알파 이런 거거든. 즉 정확히 말하면 얘는 뭐냐면 상수함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조금씩 알파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상수함수도 이것도 우리가 알파 이것도 우리가 수렴이라고 보겠다고. 뭐 예를 들어서 fx가 2야. 2라는 어떤 뭐야? 가로선인 거지. 다음처럼 어떤 가로선이 있다고 치면 모든 값에서 2란 말이야. 그럼 이거 x가 3으로 가면 y가 어디로 가니? 그러면 왼쪽에서 3으로 가든 오른쪽에서 3으로 가든 이 친구의 극한은 x가 3으로 가면 y는 어디로 갑니까? 그냥 2인 거잖아. 맞죠? 이것도 수렴한다고 부르고요. 한없이 다 간다가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 얘가 특수한 상황이거든. 우리 항상 특수한 상황을 조심히 해줘야 돼요. 여기서 항상 함정이 발생하는 거고, 여기서 항상 발레가 발생하는 거거든. 정확한 우극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긋난 함수, 즉 구간별로 주어진 함수가 주로 나올 건데, 걔의 대표가 절대값 함수거든. 이번 시험에, 그 다음 시험에 가장 큰 벽은 절대값 함수거든.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이 등장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다면 항상 절대값이 등장하면 범위를 나눠야 돼요. 항상 절대값은 뭐 해야 돼? 범위를 나눠야 됩니다. 이건 기본기. 나중에는 암산할 거야. 결국은 이거야. 지금 하고 있는 건 내가 fx에 대한 함수를 분석하고 있는 거거든. 다 이쁘게. 그렇지만 결국은 본질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고 싶어요. 좀 더 강해. 근데 지금은 원본 먼저. 절대값은 절대값 내부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건 두 번 표죠. 일단 x는 1이 아닙니다.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 내부가 양수, 즉 x 빼기 1이 양수, 즉 x가 1보다 크면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그냥 나올 거야. 약분 치면 그냥 x 더하기 1이거든. 절대값 내부가 음수면, 즉 x가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두 번이란 말이야. x가 1보다 크면 절대값 내부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사라질 거고 약분되니까 x 플러스 1이야. 근데 절대값 내부가 음수, x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래서 약분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즉 얘는 다음처럼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예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는 절대값 내부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고 싶다. 이해됩니까? 그랬을 때 이게 상대적인 개념인 거란 말이야. 무한소가. 그래서 좌극한 x가 1-로 간다. 즉 x가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걸 좌극한 0.9, 99, 999, 9 가는 거 이렇게. y는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물으면, 즉 x가 왼쪽에 다가갈 때 y는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y값이 어디로 가고 있어? y값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이렇게. 우극한 마찬가지. x가 1 플러스 1보다 조금 큰 쪽. 즉 아까 좌극한은 이런 식으로 다가갔다면 이런 식으로, 우극한은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거야. 1.1, 1.0, 1.01, 1.0001. 그러면 y값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2로 가고 있죠. 항상 x가 움직일 때, 가로가 움직일 때 y는 어디로 가냐? 이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2로 가고 있죠. 달라 똑같아? 다르지?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잖아. 그죠?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면 좌극한도 존재, 우극한도 존재하지만 둘이 다르다면 극한 없는 겁니다. 존재 안 해요. 즉 극한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둘 다 존재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지금 뭐해? 존재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지금 어긋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좌극한도 정의했고 우극한 정의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가 물어봐. 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봤어. 물어본다면 항상 좌극한 찾고 우극한 찾고 서로 같아야만, 그래야만 뭐하는 거야? 얘가 다음처럼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극한값을 계산해주세요라고 물어본다면 항상 순서는 좌극한 찾고 우극한 찾고 같다, 이 확인하는 걸 우리는 극한값을 확인한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좌극한과 우극한 다음처럼 쓰지만 귀찮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f의 x값이 1로 갔는데 좀 작대. 이렇게 f의 x값이 1로 가는데 좀 크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을 이렇게 종종 쓰거든. 나중에 합성함수 할 때 좀 유리하기 때문에 연습을 좀 표현해 놓는 겁니다. x가 1-1 갈 때 fx가 어디로 가니? 이 좌극한 왼쪽에서 다가가는 극한을 부르는데 1보다 조금 작은 쪽에 다가간다고 1마, 우극한 1뿔이라고 다음처럼 은어처럼 쓰겠다. 그냥 줄여서. 나중에 합성함수를 가면 이런 걸 좀 쓸 일이 있거든. 그래서 학교 시험에 이거 쓰면 안 되지만 우리가 연습도 해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야 하는데, 다음 y는 fx가 있을 때 리미트 fa가 뭐라고 물어본다면 fa는 알파죠. 함수값 해본 겁니다. 그 값 찾아보면 그 값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끊겨 있기 때문에 알파로 가고 있다. 지금 어때? 알파랑 극한값이랑 함수가 같지?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부르면 나중에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미리 땡겨 말하는 거거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그 상황을 연속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땡겨서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다음처럼 함수값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봤어. FA에서. 그럼 알파네. 함수가 알파야. 근데 지금 다음치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다. 극한을 물어본다 항상 좌극한, 우극한 두 번 푸는 겁니다. 항상 극한은 좌우 두 번 보는 거고요. 연속은 좌우함 세 개 보는 거야. 극한값 조사하세요. 항상 어떻게 한다? 좌우를 보는 거라고. 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뭐예요? 왼쪽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인 건데 왼쪽은 쭉쭉 다 가면 y값이 곁으로 가고 있죠. 우극한, 미안합니다. 정확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지. 마이너스 플러스 우극한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면 우극한은 쪼르르 가고 있기 때문에 간마로 가고 있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한다?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 안 하는 거라고. 정확히 읽으면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지만 존재 안 하는 겁니다. 그럼 함수의 모양이 지금 뭐가 있어? 어긋나 있지. 함수값은 존재하지만 좌극한, 우극한 존재하지만 극한값은 존재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말했잖아. 극한값의 존재 여부랑 함수값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근데 굉장히 유니크한 상황인 연속은 같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거고, 연속은 굉장히 유니크한 상황이라고 했잖아. 특수한 상황이거든. 그냥 되게 이쁜 상황이란 말이야. 이쁜 거니까 되는 거고 나머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얘는 함수값이 있냐라고 물으면 지금 내 함수값이 없습니다. FA가 없어. 지금 색칠된 게 없잖아. 함수값은 없어. 극한값을 찾지.
그럼 극한을 찾으려니까 마찬가지 좌보고 우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 좌랑 우를 봐야 되는데 살펴봤더니 좌는 여전히 좌가 알파로 가고 있고 우가 베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없죠? 마찬가지 없다.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상황을 봤는데 여기 마찬가지 어긋나 있지. 그죠? 세 가지를 봤는데 계속 말했듯이 극한값과 함수값은 관련이 없습니다.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황을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발산이라고 말하면 마치 화산처럼 빵 폭발하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지만 정확한 정의는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황을 뭐라 불러? 발산이라고 불러요. 수렴하면 발산인 거예요. 근데 가장 대표가 발산은 이렇게 무한히 뻗어간 상태처럼 보이잖아? 그런 게 맞긴 하거든, 주로.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함수가 어긋나 있잖아. 그것도 이제 발산을 부를 수 있다고.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걸 발산을 잘 안 하지만 어쨌든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을 하겠다 이 소리라고. 그럼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fx가 x분의 1 유리함수거든. 이렇게 다음처럼 유리함수가 있어. 어떤 이제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가 있을 때 물어본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0으로 갈 때 fx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제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해? 뭐 먼저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될까? 0에서의 극한을 물어보고 있어. 뭐 해야 돼? 극한값을 구하래. 뭐 해야 돼? 구하래. 그럼 뭐야? 습관적으로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보라는 소리구나. 좌, 우 따로따로 봅니다. 좌극한 보면 봐봐. 0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거든. 그럼 y가 다음처럼 다가가지. 어디로 가? 쭉쭉쭉쭉쭉 어떻게 가? 무한히 커지고 있지. 무한히 커지고 있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플러스 무한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플러스는 안 쓰니까 무한대거든. 그럼 얘를 읽으면 얘가 무한대잖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읽어요. 발산이라는 게 보통 이런 의미를 보통 갖긴 하거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즉 무한으로 뻗어간 상태인 거거든. 무한대는 ing 상태거든. 무한대는 무한히 커진 상태를 말하는 거야. 뭐가 아니야? 숫자가 아니야. 그래서 무한대는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대가 어떠한 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 같다는 건 발산, 수렴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0 마이너스 쭉쭉 0 마이너스 반대로 이거 반대로 썼잖아. 정말 미안합니다. 이거 우극한이지. 정말 미안해. 우극한했어 지금. 0 플러스니까 0 오른쪽에 다가갈 거 아니야. 넌 이거 바꿨어? 좌극한 0 마이너스 좌극한이 어떻게 돼? 쭉 밑에 내려가지. 얘를 뭐라 불러?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부릅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발산의 가장 대표적인 거,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거지만, 가장 대표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지만,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황을 발산한다 부른다고 했습니다. 아까 했던 어긋나 있는 것도 발산한다 부른다고, 잘 부르진 않지만. 그리고 넘어가서 x가 꼭 숫자로만 가는 게 아니라 x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거든. 그러면 똑같은 fx 예시에 대해서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이때 fx는 어디로 가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럼 아직은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프의 도움을 받으면 이게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함수의 오른쪽 끝을 요구하는 거거든. x가 플러스 만으로 갔을 때 그때 y가 어디로 가니? x가 오른쪽 쭉 가게 되면 얘가 어디로 가냐 이거야. 근데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는 게 보이지? 어디로 가? 이거 x축으로 무한히 다 가지만 닿지 못하잖아. 0으로 가죠? 오른쪽 끝에 0으로 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정확히 말하면 뭘 물어보는 거냐면 함수의 입장에서 오른쪽 끝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문과는 좀 중요하진 않지만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y가 어떠한 숫자로 다가간다면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점근선이에요. 실제로 얘는 점근선을 알려주는 거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점근선이 등장하는 거고 함수의 입장에서 x가 플러스로 할 때는 오른쪽 끝을 요구하는 거다라는 거다. 마찬가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그때는 왼쪽 끝으로 가는 겁니다. 왼쪽 끝은 어디로 가냐? 마찬가지 이거 유리함수라서 정선이라서 0으로 무한히 다 하고 있잖아? 이런 걸 가죠? 마찬가지 x가 마이너스 만으로나 플러스 만으로 간다면 그때 어떠한 숫자가 등장한다면 그때 y는 수가 마찬가지 점근선을 말합니다. 수렴하기 때문에 그 수렴하는 결과가 점근선인 겁니다. 여튼 우리가 x가 플러스 만인데 마이너스 만으로 갈 때 함수를 읽었지? 맞잖아? 지금 우리가 극한 1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로 뭐 하고 있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읽었잖아. 근데 그래프를 읽는 게 메인이 아니라 중요한 읽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 뭐 하냐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직관을 활용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해야 돼? 직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번 보면 y는 x제곱 빼기 7은 2차 함수지. 그럼 그래프 함수 그렸어 이렇게. 함수 그리면 내가 지금 3 넣으면 y가 3에서 극한이 어디로 가요거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이거 3 넣으면 2지. 함수값은 함수값이 2란 말이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때? 같지? x가 3으로 무한히 다가가면 y는 어디로 가는 게 보여? 2로 가고 있죠? 왼쪽도 2로 가고 오른쪽도 2로 가고 있잖아. 그럼 2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결국 뭘 구한 거랑 마찬가지면 이거 F3 구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럼 이제 극한을 연산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항함수, 유리무리 친구들은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항상 같아. 왜냐하면 안 끊겼잖아. 안 어긋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연속함수들, 이런 친구들 연속함수들은 안 끊겼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항상 같기 때문에 함수값으로 대신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극한을 구하고 싶은데 F3 구했더니 똑같은 거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고 머릿속에 상상해봐야 되는 거야. 혹은 미리 알고 있는 거지. 다항함수네? 똑같네? 인 거지. 라고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거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의미가 좀 강하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좀 더 강한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지만 앞뒤가 반대인 말이거든. 잘 생각해봐. 극한으로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건데 그려서 찾아요는 반대말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릴 수 있는 거를 그려서 확인해 보는 거고 나중에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거야. 마찬가지 x가 오르갈 때 다음 분수함수를 찾지. 일단 기본은 뭐가 문제인 거냐면 항상 극한은 분모가 0으로 가면 그게 문제거든. 걔를 처리하는 게 메인 테마야. 초반 부분은.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이 친구 뭐야? 이거는 x가 5로 가면 x는 5가 아닌데 이 친구는 정의역이 x는 5가 아니란 뜻이네. 즉 함수값이 없는 상황인 거네.
그래서 약분 쳐주면 모양을 바꿔준다면, 즉 정확히 말하면 분모가 0으로 가면 식 조작을 한다 가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답이 발산한다는 안 나와. 시험 문제에 답이 발산이 딱 안 나온다고. 무조건 다음 극한을 조사하세요로 물어본다면 거의 대부분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문제 생긴 거야. 원래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발산이지만 발산일 확률이 높지만 수렴하는 건 나오기 때문에 식 조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단 말이야. 분모가 0이 아니게끔 바꿔줘야 돼. 그러면 이거 당연히 다음처럼 다항식꼴은 뭐 해준다면 인수분 해준다면 지워지면서 x 더하기 5밖에 안 남기 때문에 마찬가지 x 더하기 5는 다항함수라서 그냥 넣어버리면 함수값이 10인 건데 얘는 이제 극한값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1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지. 이제 3번부터는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 x 빼기 1의 제곱분의 3인데 3은 의미가 없거든. 3은 큰 의미가 없어요. 무한대의 입장에서 3을 곱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무한대에다가 어떠한 수를 더하거나 어떠한 수를 빼거나 수를 곱하는 건 아무짝에 의미가 없어. 0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3은 의미가 없고 분모를 생각하는 건데 지금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지.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건데요? 말하면 봐봐. y는 x 제곱분의 1의 그래프부터 봐야 되거든. 이거부터 볼까? 이거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내가 책에는 이제 잘 보라고 했잖아. 우리는 y는 x 제곱의 그래프를 정확히 못 그리거든. 정확히 그리는 건 이과 애들이고요. 우리는 대충 보는 거야. 이거 1이면 1이지. 2이면 4분의 1이거든. 9분의 1, 16분의 1. 좀 작아지네. 2분의 1이면 4분의 1. 아니, 2분의 1이면 4. 3분의 1, 9. 그럼 마치 x분의 1이랑 거의 흡사한 모양 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y축 대칭 함수거든. 왜인지 알아 몰라? fx는 x제곱분의 1이야. x자리에 마이너스면 제곱이니까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지. 그럼 fx랑 f 마이너스 같은 걸 뭐라고 불러? 우함수는 y축 대칭이지. 즉 짝수수 함수들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자기자신 나오니까 이런 걸 우함수. 항상 우함수는 y축 대칭이야. 즉 y축 대칭, 우함수를 어디다 써먹는 거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내가 1, 4면만 그리면 어차피 이 친구가 y축 대칭이라며. 그럼 따라오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y축 대칭이니까 얘가 y는 x제곱분의 1이야. 그럼 곱하기 3은 그래프의 개념에서 의미가 없고요. 이걸 뭐 한 거야?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 민 그래프입니다. 얘를 그냥 오른쪽으로 한 칸 민 그래프가 내가 찾고 싶은 x 빼기 1의 제곱 얘가 x 빼기 1의 제곱 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3 곱해도 큰 의미가 없어. 그냥 3배 빨리 증가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럼 다음 배 그렸지? 이거 x가 1로 가면 어디로 가니? 맞아? 극한은 항상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떤 습관을 들인다고? 좌우 두 번 봐야지. 이거 실제로는 정확히 말하면 좌랑 우 두 번 보는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 따로따로 봤어야 돼. 맞아? 뭐 그래프를 길었기 때문에 뭐 식을 쓰는 건 큰 의미가 없지만 하기만 해보자. 처음이니까. 그럼 내가 좌극한과 우극한을 찾아보자면 그래프 그렸기 때문에 읽으면 되거든. 좌는 어디로 가?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면 마치 뽕우리 화산이 폭발하듯 쭉쭉 무한도 쫙 올라가지. 좌극한 플러스면 안 돼. 우극한도 마찬가지. x가 1 플러스 다가가면 쭉쭉쭉 올라가지. 어디로 가?
플러스 만들어 가고 있네. 그죠? 그래서 좌우 둘 다 플러스 만드니까 플러스 만들어 가는 거거든. 헷갈리면 안 돼. 플러스 무한대는 발산하는 겁니다. 무한대로 가네요? 왼쪽과 오른쪽 둘 다 무한대로 가네요? 그럼 무한대로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수렴은 수로 가야 됩니다.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야. ing, 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말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인 겁니다. 답은 무한대인 건데 결국은 얘는 큰 카테고리가 발산인 거라고. 4번도 마찬가지 그려주면 얘는 이제 점근선, 가로점근선 x는 0이고 세로점근선이 반대로 말했네. 세로점근선이 x는 0, y는 1이야. 그 다음에 k가 1이니까 1, 3에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x가 어디로 간대? 플러스 반대. 다음 친구는 오른쪽 끝이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 끝이 오른쪽 끝에 y값이 어디로 갑니까? 1로 쭉 가고 있죠? 결과 1이겠네. 근데 절대값을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한 번 더 해보자면 리미트 x가 0을 할 때 x부터 x고 x가 어디로 가냐? 라고 그러면 항상 좌우 두 번 본다겠죠? 얘가 지금 좌 계산한 거, 얘가 우 계산한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좌랑 우를 이제 계산을 맞는데 나중에는 좀 추측해 쓰겠지만 봐봐. 일단 지금 함수가 y는 x분의 절대값 x잖아. 그럼 내가 절대값 나오면 뭐 한다겠어?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 것과 절대값 내부가 음수인 것을 자른다고 했지. 절대값 내부가 양수면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x 남은 거니까 1이죠. x가 음수면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지금 x가 양수일 때는 1, x가 음수일 때는 -1이야. 그러면 좌극한을 계산했을 때 그때의 fx는 x는 너무 작잖아. 작으면 누굴 따라가야 돼? 밑에 거 따라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따라가야 돼 함수가. 마찬가지로 우극한은 x가 0 플러스니까 결국은 0보다 큰 파트 얘란 말이야. 1 따라가야 되겠지. 그래서 좌극한은 -1이고 우극한 1이야. 다르지?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최근 연습한 시킨 거야. 원래는 실제로는 어떠한 절대값을 포함한 친구들의 극한을 요구하는데 다음처럼 연습시킨 겁니다. 근데 지금이야 처음 나온 거니까 내가 잘라 하고 있지만 나중에 빨리 연습할 거예요. 바로 알 겁니다. 어차피 이제 좌극한이라는 건 x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절대값 내부를 바로 쓸 수 있어. x가 0마 이건 좀 작네? 즉 절대값은 결국은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건데 그때 fx는 분모는 그대로지만 절대값 x가 x0은 좀 작아. 그럼 절대값 내부가 음수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x겠지? 그럼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1이야. 마찬가지 우극한은 분모 그대로 분자가 얼마나 좀 크기 때문에 그냥 x야. 지금 1이겠지. 그래서 좌극한 -1, 우극한 1 이런 식으로 바로 연산할 거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지금만 이런 거고 실제로 모든 극한은 숫자를 적당히 넣어서 직관적으로 파악을 일단 해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도 마찬가지. 좌우 찢어놓으면 영어가 좀 작대. 그럼 절대값 내부가 음수일 거 아니야. x는 좀 크대. 그럼 절대값 내부는 양수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적당한 수를 넣어서 판단해보자가 일단 기본 첫 번째 마인드입니다. 했으니까 패스.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이거 무리함수거든. 무리함수도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 무리함수인데 뭐 이런 식이지. 그럼 2로 가면 당연히 함수값이랑 근합이랑 다를 수 있어 없어? 없죠? 2는 루트 5죠? 그냥 루트 5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맞죠? 3번을 볼 건데 드디어 직관을 해봅시다. 이제 얘를 직관을 먼저 안 하고 가면 되게 힘들다? 다 그려봐야 되니까.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건
그냥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그려 푸는 게. 그래서 직관하고 풀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직관은 무한대분의 1이랑 무한 0분의 1이거든. 1번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은 기본 0이거든. 무한대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이런 경우를 이제 무한대분의 1꼴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항상 극한의 기본은 적당한 수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x가 지금 10이면 x분의 1은 얼마야? 10분의 1이니까 0.1이지. x가 100이면 100분의 1이니까 0.01이지. 1000이면 1000분의 1이니까 0.001이지. 쭉 가서 x가 무한대로 가면 0.000000001일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 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직관적으로. 이제 0입니다. 그래서 계산했을 때 무한대분의 1이 나오면 0이에요. 얘랑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직관 두 가지. 0분의 1. 0분의 1은 무한대입니다. 즉 우리가 직관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직관은 무한대분의 1과 0이거든. 미안합니다. 무한대분의 1, 0분의 1. 마찬가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이야. 그러면 마찬가지 x분의 1 넣어보자면 0으로 가니까 0.1이야. 그럼 0.1분의 1이지. 그러면 분모 문제 10 곱하면 10이야. 0.001, 0.01, 0.01분의 1. 얘는 100이야. 보입니까? 0.001, 0.001분의 1, 1000이야. 어디로 가서 보여? 어디로 가? x가 점점점 0으로 가니까 y는 무한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직관 두 개는 0분의 1은 무한대고요. 무한대분의 1은 0입니다. 즉 극한의 기본은 적당한 수를 넣어서 판단하는 건데 무한대분의 1과 0분의 1은 기본이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또 해주자면 무한대끼리 연산 이런 식입니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를 하면 그 결과는 무한대거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야. 즉 무한대는 커진 상태인 건데 그럼 커지는 거 하면 계속 커질 거거든. 방향성을 보는 거, 그러니까 경향성을 보는 건데 그렇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무한대가 큰지 이 무한대가 큰지 비교해야 돼. 얘가 크면 얘 따라갈 거고 그러니까 큰 놈 따라가는 거거든. 이해돼요? 무한대끼리 비교를 하면 차수와 큰 놈 따라가는 거거든. 지금 다항함수 계열은.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해봐야 돼. 앞에 게 큰지 뒤에 게 큰지 같은 연산해봐야 되거든. 그러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연산해봐야 됩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당연히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도 분모가 크면 분모 따라가고 분자 크면 분자 따라가기 때문에 얘도 부정형이야. 몰라. 연산해봐야 돼. 비교해봐야 되거든. 근데 무한대 곱하기 양수는 플러스만 됩니다. 무한대 곱하기 음수는 마이너스만 되거든. 즉 무한대에다가 숫자를 곱하는 의미가 없어. 대신 부호는 따라갑니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야. 이해돼? 그 다음이 이제 어떤 거? 무한대 분의 1은 0인 거고 0분의 1은 무한대인 거지. 여기다가 어떤 수를 곱해 마찬가지야. 당연히 무한대분의 수도 당연히 0이겠지. 무한대가 훨씬 더 크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0분의 수 하면 마찬가지 얘도 그냥 무한대는 건데 방향 볼 수 있어야 돼. 무한대분의 양수면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고 무한대분의 음수면 0분의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이렇게 부호 체크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형이 총 4개 있는데
아까 한 거 무한대 곱하기 0 0이 큰지 무한대가 큰지 비교해 봐야 돼요. 그 다음이 마지막 내용이 0분의 0이거든. 이거 아까 약분친 거 말하는 거거든. 0의 수를 카운팅 하는 건데 이따 보기 이거 이제까지 약분해서 계산했잖아. 약분해서 계산 모양 말하는 거야. 그럼 지금 얘는 직관으로 연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일단 이런 겁니다. 어떠한 극한을 봤어. 스텝 1 뭐 하냐면 숫자를 적당히 넣어봐서 직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다. 직관이 되면 오케이 넘어가면 됩니다. 직관이 안 되면 부정형인 걸 봐야 되거든. 부정형인가? 그러면 부정형은 식 조작을 통해서 연산해 줘야 돼. 이제 뭘 알게 된다면 직관을 알게 된다면 xl로 가죠. 1 넣어봐. 1이면 어디로 가? 0이지. 0의 제곱은 0이지. 0분의 1은 어디로 가? 0분의 1. 0분의 1 어디로 가? 아까 했죠? 0분의 1 어디로 간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 3 더해봤자 그냥 무한대. 그냥 무한대겠지. 다시 0 넣으면 1 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0이야. 제곱이니까 플러스 만들 거거든. 미안. 플러스일 거거든. 0분의 1이니까 얘는 무한대로 갈 거다라는 거지. 0분의 1이니까 무한대인 거야. 무한대에 3 더하면 그냥 무한대겠지. 이렇게 직관 가는 거지. 이거 100년, 100년, 1000년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차수 큰 놈 따라간다고 했죠? 2차, 1차, 상수야. 그죠? 차수가 차이가 나면 나머지 친구들은 아무 짝의 의미가 없어.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2차, 1차, 3차, 상수가 더한 빼게 돼 있어. 그러면 1차 입자의 상수는 의미가 없고요. 2차 입자에서 의미가 없어요. 다 갖다 버립니다. 이해돼요? 더하기 빼기로 어떤 거 이어지면 차수가 큰 놈이 있다면 걔 빼고 다 지우는 거야. 무한대의 제곱이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지. 무한대의 2배도 무한대, 무한대 1배도 무한대거든. 무한대의 루트를 씌워도 무한대입니다. 왜냐면 루트는 2분의 1승이거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 다음 무리함수의 오른쪽 끝은 어디로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무리함수 그럴 줄 알고 오른쪽 끝은 무한히 증가하고 있네. 이거 함수의 그래프를 본다면 이거 아래 블록의 인차함수야. x가 플러스만 되니까 오른쪽 끝은 어디로 가니? 플러스만 으로 가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생각하면 당한 이야기인 거지. 이해돼? 3번 보면 x가 마이너스 반으로 가지. 마이너스 반으로 가는 건 기본적으로 기분이 안 좋거든. 기분이 안 좋다는 건 뭔 소리냐면 헷갈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치환해요. x가 마이너스 반으로 가면 항상 치환한다. 왜? 헷갈리니까. 안 헷갈리면 그냥 해도 되거든. 근데 우리 헷갈리니까 처음 배우는 거니까 항상 x가 무한대 숫자 말고 무한대로 가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항상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보자 이거지. 그럼 어디로 가? 리미트 x가 오고 치하면 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왜냐면 부호를 뒤집었잖아. 그러면 t자리에 x자리에 t 마티 넣는 건데 제곱이니까 뿔 t제곱분의 1 빼기 1이지. 다음 차 바꿔주는 겁니다. 얘는 똑같거든? 똑같지만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때려. t가 무한대로 간대. 무한대의 제곱은 무한대지. 무한대분의 1이거든? 무한대분의 1 어디로 가? 아까 했잖아. 무한대분의 어디로 가? 0.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거 틀리면 안 돼. 0분의 1은 바로 무한대. 무한대분의 1은 항상 0입니다. 반드시 가져가야 될 직관이야. 0분의 1은 무한대, 무한대분의 0입니다. 연습했지? x가 마일 플러스로 가거든. 근데 이거 f나 g 안에 뭐 있으면 정확히 하면 합성 함수거든. 그럼 얘를 뭐 gx로 치환하는 건데 그럼 너무 오래 걸려요. 합성함수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수를 넣어서 볼 거거든. x가 마일 플러스로 가지. 그러면 한 0.1쯤 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적당한 수를 넣어서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자 이거야. 그럼 x가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일 플러스 0.1이니까 마이너스 0.9야.
이거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니? 여기가 어디로 가? 집어넣으면 마 0.9 빼기 마일이지. 그럼 지금 절대값 내부가 마이너스 1.9로 가는 거 맞아? 그러면 이 친구는 x가 마일 플러스로 간다면 f 내부가 마 1.9지. 마 2보다 마 이거 어디 찍혀? 그래프가 여기 찍혀, 여기 찍혀. 마 1.9는 마 2보다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앞에 있잖아. 이쯤 있을 거 아니야. 이쯤에 다가오고 있다고. 그럼 마 2 플러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야? 마 2에 대한 우극한이라고. 그러니까 마 2, 이쯤 있잖아. 마 2 우극한 보라는 겁니다. 마 2 우극한. 여기 따라간 거지.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있네 라고 적당한 수를 넣어서 판단해보자. 마 2 마야. 0.1쯤 생각해. 0.1쯤 빼면 어디로 가니 이거? 마 2.1로 가는 거지. x에 마 2.1 넣어봐. 마 2.1 더하기 1이니까 어디로 가? 마 1.1이야. 마 1.1 얘에 대해서 뒤에 있는 이렇게. 그럼 정확히 말하면 얘는 f 안쪽이 마 1 마로 가는 상황인 거 이렇게. 맞아요? 마 1 마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거네 이렇게. 0으로 가고, 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y값이 마 1로 가고 있죠?